안녕하세요. 톡톡 타로의 팡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동성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입니다. 아니, 뭐라고 또 해? 저번에 이성들이 바라보는 그거 했잖아. 근데 왜 또? 팡팡이 너 재미 붙였냐? 네, 잘 보셨습니다. 재미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요,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도 해볼 거고요. 이게 또 그거 끝나면 우주가 바라보는 내 모습 이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을 확 돌아버리게 만들 겁니다. 농담이고요, 언니들.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성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동성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잡아본 것이고요. 그럼에도 편안하고 즐거운 타로라는 분위기는 그대로 안고 갈 테니까요. 가볍게 즐겨주시고요. 가져가실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잘 선택하셔서 잘 가져가시기를 바래요.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다른 동자승들을 데려왔어요. 선택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역시 모자 색깔로 한 녀석만 선택해 주세요. 아셨죠? 자, 선택하셨어요, 언니들? 자, 그럼 이제 모자를 벗는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요즘 그 인기 있는 드라마에도 나오는 이름이죠. 얘네들도요, 그 이름을 따서 제가 지었거든요. 모두 마리라고 해요. 마리. 이렇게. 성씨만 다를 뿐이죠. 자, 그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요, 빨간 모자 마리. 그러니까 천시성을 가진 천마리입니다. 천마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요, 이렇게 있죠. 노란 모자인데요. 뿅. 백시성을 가진 백마리씨고요. 백마리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요, 초록모자. 두씨성을 가진 아이인데요. 뭐라고요? 두씨성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진짜 있거든요. 얘는 두 마리씨예요. 두 마리씨. 뿅. 귀엽죠? 두 마리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는요. 핑크 모자 녀석으로 반씨성을 가진 반마리씨라고 합니다. 어때요? 반씨성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름 다 기억하셨죠? 그쵸? 여기서부터 천마리, 백마리, 두마리, 반마리씨. 자, 그럼 이제 선택하신 각자의 마리씨를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힘차게 갑시다. 뿅! 1번 카드 빨간 모자 천마리씨를 선택하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카드 리딩이에요. 여기 올려놓고요. 우선 성향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검킹 카드가 나왔어요. 나는 보통 컵 카드가 성향 카드로 나오는데 이게 웬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언니들. 잘 들으세요. 흔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야.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호인이 되는 거지. 오인이 아니고 호인.
호인, 호인, 호인.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가족들의 눈에는 검 캐릭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요, 컵 캐릭으로 보여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는요, 사실 사람의 성향을 알아볼 때요, 200가지가 넘는 유형으로 성격을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동성들이 바라보는 언니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컵킹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요, 동성들 대부분의 눈에는 언니 분위기가 따스하게 느껴진다거나 포근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차갑거나 까다롭게 보인다거나 혹은 표정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고, 어찌 보면 어른스럽게, 그러니까 점잖게, 그리고 예의를 깎듯이 지키게 생겨서 이 언니랑 좀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걸,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말을 걸어도 쉽게 응해줄 것 같지가 않다.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괜히 쓸데없는 뭐 아재 농담 같은 걸로 말을 걸게 되면 어쩐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힐끗 쳐다보다가 그냥 내 말을 씹어버릴 것 같기도 해. 그럼 친해 보려고 말을 붙였다가 괜히 나만 머쓱해질 수도 있겠는걸? 그런 포스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동성들이 언니를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이야, 이쁘죠, 그죠? 우아하고 세련돼 보이고, 그죠? 근데 이 카드는요, 원래 이게 지금 좀 다르게 쓰여 있지만 펜타클 2번 카드거든요. 검킹인데 갈등을 겪을 일이 뭐가 있을까? 이게 원래 왜 그러냐면 펜타클 2번이라는 카드의 기본적인 원래 의미가 갈등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킹인데 갈등을 겪을 일이 뭐가 있을까?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하에 냉철하게 딱 결정을 내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런 카드 위치에서는요, 언니를 처음 볼 때요, 그게 융통성이나 어떤 유연성은 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똑 부러지는 그런 느낌이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딱 갖다 놓지 않으면 뭔가 한 소리 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깍듯한 인상이지만 약간 빈틈이 없어 보여서 늘 이거 아니면 저거, 흑 아니면 백, 그런 식으로 양자택일식 선택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카드야. 근데 이거 봐. 대박이다. 그죠? 컵 에이스 카드가 딱 떴어요. 그죠? 이건 반전이다. 그죠? 이 카드를 보면서 언니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어머, 이거 이 컵 에이스 카드 사랑이 시작되고 감정이 넘쳐 흐른다는 카드잖아. 내 첫인상이 이렇다는 거지. 거봐, 이게 나야. 사실 알고 보면 말이지, 나도 꽤 다정한 사람이거든. 맞지요? 아니지요. 그건 언니 혼자만의 착각이지요. 언니, 검킨 캐릭이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그런 감정이 나오겠냐고요. 그건 진짜 아니지.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인사 나눌 때의 태도는 원래 사람들마다 확연하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다? 뭐라고 그러느냐. 어머, 어머, 어쩜 이리 잘생기셨을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우, 진짜 너무너무 잘생기셨다. 배우 하셔도 되겠네. 호호호호.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래요. 그러니까 언니 같은 사람이지. 딱 처음 만나잖아? 안녕하세요. 끝. 그게 끝이에요. 예의 있게 대하긴 하는데 그게 싹싹하고 다정하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체득한 어떤 최소한의 예절, 그것만 갖추어서 대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감정의 과잉도 없고, 그러니까 아부도 없고, 입에 벌린 아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사라는 것의 원초적 형태, 즉 인사의 정석은 이런 모습인 거야 하고 말하듯이 안녕하세요. 이 단 한마디로서 모든 사교 생활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요, 그게 끝인가요? 하고 누가 물어보면 뭐가 또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긋게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언니가. 언니 첫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카드 볼게요. 세 번째 카드야. 오호, 세 번째 카드. 어머, 이거 봐. 누가 울고 있네. 첫인상이 이렇게 차갑고 딱딱하다고 하니까 언니가 속상해서 이러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이건 언니와 인사를 나눈 상대방이야. 그 언니와 인사를 나눴는데 언니가 너무 차갑게 굴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러는 거지. 아, 초면에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왜 저러시는 거야? 아, 진짜 뭐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을 계속 잘 하고 있거든? 그냥 상대방만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퍽 쓰러진 거지. 어떡하니, 언니? 근데 사실 사람이요, 말랑말랑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쉽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도도하게 보여서 어렵게 느껴지는 인상이 고급스럽게 보이기는 해요. 그죠? 사회생활 하기도 좀 괜찮고. 근데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특히 사람을 많이 대면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내가 풍기는 첫인상이 좀 이렇구나. 그럼 조금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데 인맥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인상이고 말투거든요. 그러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떡 먹을 사람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먹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먹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고, 놔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니는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 당연히 처음 사람이지. 언니도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언니를 알고 지내면 동성들은 언니를 어떤 성격으로 볼까 궁금하시죠?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어떡하니? 이거 봐. 첫 번째 카드. 역시 무서운 얼굴이 나왔어. 거기다 봐. 이거 검이고 검이다. 이 눈 좀 보세요. 역시 포스가 장난 아니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꽉 하고 나오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이 카드는 말이죠. 다들 이게 지금 검 3번 카드인 걸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남한테 상처를 주는 말만 하고 가시돋친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카드 배열에서는요, 언니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언니가 오히려 남들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고요. 이유 없이 오해도 많이 받아서 속상한 일을 많이 겪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남들이 괜히 언니의 이런 첫 인상에서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를 보고 뭐 건방지게 보인다라든지 뭐 사람이 싹싹한 맛이 없다라든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뒤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마음이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언니 가슴에서 아예 이렇게 확 떼어내서 무관심의 방어벽을 치게 되고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뭐라 하든 그냥 무덤덤하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언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동성들은요. 언니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대요. 언니가 원래 부드럽고 다정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표현은 잘 안 해도 은근하게 이렇게 배려해주는 언니의 어떤 츤데레 같은 마음 씀씀이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언니는 같이 함께 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은 맛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카드 보니까 이 카드가 나왔어. 완즈 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언니가 은근히 야망도 있고요, 사회적인 야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분명하고 뭔가 정확한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슬쩍 놀란다는 거죠.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외향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에만 밝은 사람이라서 제자리에 앉아서 말로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떤 행동이나 결과의 타당성에 관해서 옳고 그름만 제시할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직접 나서서 행동력도 보여주고요,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을 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려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언니는 말로만 볼장 다 보는, 말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불의 심장을 가진 사이보그 스타일이란 거지. 밀어붙이다가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머리를 콱 박아버리겠다 그거거든. 그래서 머리에 이런 뿔도 있는 거야. 이런 뿔이 생겼어요.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어쩐지 야 제대로 안 해? 콱 박아버린다. 이건 그냥 뿔이 아니야. 타이타늄 뿔이라고 이러면서 거친 숨소리를 막 내면서 나한테 막 달려와갖고 박아버릴 것 같아. 어우 진짜 멋진 뿔이다 그죠? 게다가 이 카드가요, 이렇게 검킨 카드와 결합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요, 인간관계의 폭이 무조건 이렇게 깊게만 한 것이 아니고 진짜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얘기지. 깐깐해 보여서 그러니까 옆에서 일부러 막 간지럼을 이렇게 막 태워도 야 지금 뭐 하는 거냐, 난 분명히 기회를 줬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이러면서 웃지도 않을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너무나 털털해서 웃을 때도 으하하 하고 웃다가 까르륵 하고 뒤로 넘어가는 코믹한 모습의 신선한 반전 매력이 있는 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인바에서 홀짝거리면서 뭔가 재즈를 듣고 앉아있게 생겼는데 오히려 삼겹살과 소맥을 더 맛있게 먹을 줄 아는 털털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언니 같은 사람은요, 사실 이성보다는 동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을 거고요, 동성들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나온 거지. 이런 언니들은 사실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생 회장이나 동아리 회장 같은 역할도 아주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다 해낼 수 있는 전천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카드예요. 오, 저런 여사제 카드가 나왔네.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동성들이 보기에 언니가 이성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사귀는 이성이 없대. 대박, 진짜 소름. 정말 희한한 일일세. 왜 그런 거야? 저 언니 저렇게 멋진데? 이건 진짜 불가사의가 아니고 완전 진짜 초대박 불가사리다. 이럴 때도 나오고요, 이 카드가. 만약 현재 언니가 누굴 사귀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야, 봤어? 1번 언니 남친 말이야. 남친? 못 봤는데 왜? 1번 언니 남친 말이야? 글쎄 말이지. 남자래. 소름. 이런 건 아니고 사실 두 사람 다 못 본 거예요, 언니 남친을.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대박 훈남이 아닐까? 그래, 그럴 거야. 저 언니 얼굴 좀 봐. 아무나 하고 사귈 것 같지는 않아. 진짜 능력남, 훈남일걸? 부럽다. 우린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 앉아서 호떡이나 먹고 말이지. 그래, 개떡 같은 인생 호떡이나 먹자. 이럴 때도 나오는 카드가 이 여사제 카드예요. 그러니까 동성들은 언니 남친이 진짜 대단하고 멋진 상대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막상 언니가 애인이 없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성들은 언니 눈이 높아서 그런 거겠지, 혹은 사랑이나 애정 그런 것보다는 뭐 일이라든지
공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고차원적인 다른 목표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동성들 눈에는 언니가 어쨌든지 능력녀로 비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언니? 자, 그럼 동성들이 언니에게 이런 건 부럽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을 텐데요. 한번 볼게요. 안 보고 싶다고요? 보고 싶을걸?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 사실 궁금하잖아. 그죠? 자, 한번 보자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한다니까 뭐 이런 거는 집중 개발을 시켜 나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이지.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카드 나왔어. 근데 이게 뭐야? 펜타클 10번 카드네. 이게 원래 가족 카드거든? 근데 왜 나온 거야? 언니가 혹시 4대가 함께 살아가는 종갓집 태생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카드는요. 물질적인 어떤 풍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카드라기보다는요. 뭔가를 함께 나누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가족 같은 울타리가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해 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동성들이 봤을 때 저 언니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야. 언니가 당장 집합 이렇게 소리치자마자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숨겨놓은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여서 언니가 행복하게 보이고 부럽게 보인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하이에나처럼 끼리끼리 떼지어서 다닐 수 있는 무리 집단 소속처럼 보여서 한마디로 그래 좋겠다 이거사 하고 질투가 난다는 거야. 좋고 말고 I'm so happy, 수소 해피, 얼룩소 해피. 그럼 두 번째로 부러워하는 건 뭐냐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부러워하는 거 정리를 좀 할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어요, 언니씨. 이렇게 하자. 깨끗하게 이렇게. 자, 두 번째로 부러워하는 거 보니까 지금 컵 7번 카드가 나왔어요. 보이세요? 이거 딜루전 카드야. 이건 딜루전이라는 건 뭐냐면 망상, 착각, 오해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뭐야? 이건 내가 착각 속에 살고 있고 그게 부럽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언니는 착각 속에서도 너무나 잘 살고 있어서 동성들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희한하게도 느낀대요. 아니야, 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카드는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일이든 어떤 사랑이든 또는 공부든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마요네즈를 고를 때에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알고 보면요, 선택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 세상 일이 온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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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될 뿐이야. 게다가 선택하고 나면 그게 또 잘못된 선택일까 봐 겁이 나기도 해요. 그냥 먹어왔던 거 그거 고를 걸, 내가 뭐 한다고 신상을 골라서 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마요네즈를 먹고 있단 말인가. 화딱지가 나고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 주변에 있는 그 동성들은 머리를 짜내고 뭐 짜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잘못된 선택이고 후회스러운 결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박! 소름인 게 뭐냐면 언니는 말이지 뭔가 쉽게 선택을 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지. 그런 게 동성들의 눈에는 눈물나게 부럽게 비친다는 뜻이 이 카드의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표정 봐. 엄청나게 그렇지? 난 쉽게 결정한다? 근데 일이 잘 돼. 난 잘 나가는 여자야. 알겠어, 얘들아? 이런 것 같아. 자, 세 번째 부러운 건 또 뭐냐? 볼게요. 이게 또 나왔다. 오. 8번 힘 카드가 나왔네. 언니, 이 카드 보자마자 팡팡이 너 또 절제력이라든지 자기 통제력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맞지? 그러셨죠. 근데 언니 미안해서 어쩌냐.
이 카드의 키워드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요? 이건요, 언니 강인한 생활력이야. 동성들이 언니를 바라볼 때 그 생활력이 부럽다는 거지. 사람 말이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손에 쥐어지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손에 이렇게 다 거머쥐고 싶어도 다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살이에요. 그나마 한 개라도 건질 수 있으면 그 진짜 땡큐인 거지. 근데 동성들 눈에는 일본 언니가 말이죠. 이렇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거 봐. 이 손이 몇 개냐? 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완전 거북손이 아니고, 거북손이 아니고 거미손. 언니는 이런 거미손인 거야. 일석이조, 일타쌍피가 아니고 일석육조, 일타싹쓸이라는 거지. 그게 신기하면서도 부럽다는 거야.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언니가 가진 능력 때문일 거예요. 강인한 생활 능력 이런 거.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다가와도 여기 화살 보여요? 지금 이 화살? 이 화살 하나로 꼭 내리 찍어서 얌전히 앉아있게 만들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언니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 언니에게 이렇게 거미손을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사실 말이지, 말은 그렇게 해도 동성들은 언니의 어떤 강인한 생활력보다는 아마 언니가 가진 이 거미손을 가지고 싶어 할 거야. 내 생각엔 그래요. 일타 싹쓸이 거미손. 이 거미손이 중요한 거지. 자, 그렇다면 동성들이 언니에게 안타깝게 느끼거나 속상하게 느끼는 점이 뭘까?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이거 나왔다. 오, 예쁘다,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이다, 그죠? 검킹이 또 나왔어. 검킹이 검킹이야. 진짜 이건 대단하군. 그럼 두 번째 카드를 볼까? 두 번째 카드는 다른 게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오, 이렇게 나왔어. 참 보자. 이야, 이거는 컵 퀸이네, 그치? 희한한 조합이에요. 지금 우리가 궁합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희한한 조합이 나왔어. 이건 말이지, 동성들이 언니한테 같이 온천에 가자는 얘기야. 그게 어려우면 찜질방이나 사우나라도 같이 가자고 하네. 그게 이 카드예요.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말이죠. 여기 물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마음도 차분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게 된다는 거지. 언니도 한번 그래보라는 얘기예요. 물론 언니 생각에는 그렇겠지. 어차피 해결도 안 될 건데 남들 뒷담화에 안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니 주변의 동성들 중에는 언니를 아껴주고 언니를 더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동성들은 언니가 자기들한테 조금만 기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요, 서로 이렇게 어깨를 빌려주고 빌려받는 게 진짜 친구예요.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털어놓고 속을 비움으로써 골치 아픈 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웃어넘기게 만드는 거. 그거거든요. 맥주 한 잔에 그냥 다 넘겨버리는 거지. 인생 뭐 별거 있나? 맥주가 인생이야. 알밤 막걸리가 인생이라고. 알겠어, 언니? 자, 세 번째 카드 볼 거야. 세 번째 카드. 짠. 어머, 점점 센 언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죠? 자, 이거 지금 16번, 여기는 좀 다르게 써여 있지만 16번 타워 카드가 나왔어. 어라? 웬 타워? 궁금하시죠, 언니? 맞아. 언니, 이건 말이지. 언니가 가끔씩은 목표나 목적에 집중한 나머지 언니 자신을 너무나 몰아붙이는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눈을 해가지고 말이지. 다가오는 거지. 그래, 나도 안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건데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네, 없어요, 언니. 언니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 입 닫고 있을게요. 이건 아니잖아, 언니. 그치? 그러니까 언니 건강 챙기라고. 그렇게 애만 쓰다가 번아웃 상태가 되면 그때도 이런 눈을 해가지고 그래, 나 네 말대로 쓰러졌다. 좋니? 좋아? 어쩔래? 괜히
일하는 게 편하다고 뭐 한다든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든가 그딴 거짓말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하라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뭐 그래도 일하는 게 좋다면 일해야 편하다면 내가 언니 잡아와서 뒤지게 일을 한번 시켜봐. 이참에 아예 언니를 24시간 노동 현장으로 보내줄까? 너무 좋아서 막 죽게? 언니야, 그건 아니잖아. 언니가 맨날 일만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잖아요. 그 이유가 요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그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언니를 아끼는 동성 친구들도 알고 있는 거지. 계속 그렇게 버티다가는 언젠가는 쓰러지고 이 항아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걸. 그러니까 언니 자신에게도 휴가를 좀 줘보세요. 방학을 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카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온천에도 가고 온천이 안 되면 찜질방이나 사우나라도 가고 그 다음에 좀 쉬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언니에게 바라는 점이 뭘까 마지막으로 볼게요. 카드가 전하는 말 조언입니다. 여기 또 나왔네. 검시종이야. 막 검의 잔치구나 이거. 이거는 언니가 뭐냐면 언니가 검의 성향을 조금 내려놓고요. 좀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빈틈없이 정확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요. 언니도 힘들어지고 언니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하고 졸라매지 않았으면 좋겠대. 좀 편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거지. 이게 오늘 타로가 1번 언니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알겠어요 언니? 언니를 위해서 내가 박수 한번 쳐줄게. 착착착착착착. 만약에 언니가 자꾸 언니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면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언니 양쪽 뺨에다가 박수 칠지도 몰라. 빡 이러면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러면서 진짜야 언니는 날 무서워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 1번 천마리님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요 편안하게 보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하루하루가 늘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번 카드 노란 모자 100마리씨를 선택하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카드 리딩입니다. 이거 예뻐요 그죠? 야야야야 하는 거 같지? 야야야 그냥 놔둘까요? 씌우자. 씌워도 예뻐 귀엽죠? 이 코봐. 자 우선 동성들이 언니 성향으로 완즈 시종 카드가 나왔어요. 언니 성향을 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성향을 알아보려면 타로 카드에서는요 그 성향을 200가지가 넘는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맨날 짜증내고 화내면서 옆집 사람들한테는 엄청 친절해. 그래서 옆집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천사인 줄 알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 눈에는 우리 엄마가 천사 캐릭으로 비춰지는 거고 나한테는 분노 캐릭으로 비춰지는 거죠. 근데 동성들 눈에 언니는 완즈 시종 캐릭으로 비춰진다고 나왔어요. 이건요, 뭐냐면요, 이건 말이죠, 이런 거야. 길 가다가 말고, 이렇게 싸움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은 완즈 성향을 바탕에 깔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킹이나 퀸 캐릭들보다는 이렇게 시종 성향들이 특히 더 많은데, 그건요, 완즈 시종들이 호기심이 넘쳐 흘러서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거지. 궁금한 게 있으면 왜? 이런 것보다는 그냥 궁금한 거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보다도 보물 찾기 자체가 신나고 즐거운 거지. 근데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 가서
저기요, 혹시 타로 봐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살짝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또 전부 돌아본다? 왠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시종 캐릭이라서 그래요. 뭐든지 궁금하거든. 호기심 덩어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완즈 시종 언니들은요, 새로운 것과 마주했을 때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일부러 뛰어들어서 앞에 놓인 게 못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내야 잠을 잘 수 있는 언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릇파릇하면서 싱싱한 혈기왕성한 호기심쟁이들인 거지. 이런 사람들은 완즈 시종의 바탕 위에서 그 위에 쌓아놓은 게 어떤 성향을 더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학자가 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탐험가가 되기도 하고요. 아이템 개발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셰프가 된다 해도 기존의 요리법을 갖다 쓰기보다는 새로운 요리법에 더 관심을 갖고 즐거워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동성들 눈에는 이번 언니들이 이런 호기심 덩어리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언니들은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뭘 검색해 보겠다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알고리즘의 희생자가 되고 AI 먹잇감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영상이 뜰 때마다 아니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 게야? 헐, 이것이 정녕 인간의 손놀림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계속 클릭을 하고 또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지금 몇 시야? 미쳤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우. 이런 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기심 덩어리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동성들이 보는 언니의 첫인상은 어떨지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자, 두 번째 카드고요. 세 번째 카드입니다. 참 이거 대단하다. 이게 지금 컵 3번 카드, 이게 컵 3번 카드거든요. 컵 시종 카드, 그 다음에 컵 킹 카드가 나왔어요. 와, 이건 완전히 컵의 잔치상이다.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진짜 언니가 잘 들어둬야 돼. 이게요, 언니가 처음 사람들과 만나면요, 이런다는 거야. 저는요, 술 한 잔도 못 마셔요. 이러다가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언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 거야. 제가요, 술은 잘 못 마시지만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시니까 조금만 따라주세요. 됐어요. 조금만. 이거 너무 많은데. 뭐 그래도 가져가겠다고. 괜찮아요. 그냥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2시간 후에 야마 맥주가 그게 술이냐? 물이지. 야, 근데 니네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다 나오라고. 다 때려줄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게 생겼다는 거야. 언니 첫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니? 알긴 뭘 알아. 뻥인데. 분명히 이런 언니도 있었을 거야. 장난치는 줄도 모르고 잘 들으라니까 갑자기 잉? 하면서 스피커 볼륨을 더 높인 언니들 분명히 있다고. 화내지 마세요, 언니. 장난이긴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농담만은 아니니까요. 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감정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들은요, 언니를 처음 보게 되면요, 어쩐지 좀 얌전해 보이고 소년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야. 파릇파릇 새싹 같은 어떤 신선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좀 혼자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모임이 있어도 남들 말하는 거 조용히 이렇게 듣고 있을 것만 같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동성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털하다 못해서 나중엔 아예 남자처럼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깔깔깔 웃고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기에도 갖다 주고 저기에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도 언니는 언제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빵은 남겨둬야 하는데 전부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다가
내 거는 없네. 그러면서 또 웃어. 까르르 하고 까르르. 그렇게 웃는 사람이 언니이고 그게 동성들이 받는 언니의 첫 인상이라는 거예요. 음, 좋은 거지. 자, 그렇다면 언니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지내고 보니까 서서히 드러나는 언니 성격은 뭘까? 궁금하시죠? 자, 동성들이 보는 언니 성격. 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좀 정리 좀 할까요? 이렇게 났다. 이렇게 됐네요. 아, 첫 번째, 정의 카드가 나왔어. 이거 정의 카드거든요. 두 번째도 볼까? 정의 카드.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이건 뭐야? 검 기사 카드가 나왔고, 자, 세 번째는, 이거 펜타클 기사 카드 나왔네요. 이거 동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동전이 카드에 따라서는 이제 동전이라고 쓰여 있지만, 펜타클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건 말이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 레이스 그리고 리본 달린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사뿐사뿐 내려오다가 언니가 갑자기 누가 어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걸 언니가 목격한 거야. 그 순간 언니가 야! 그러면서 두 손으로 드레스를 꽉 움켜쥐고 먼지 달리게 막 뛰어가서 옆발차기로 상대를 팍 쓰러뜨리는 모습. 언니가 딱 그 모습이거든. 즉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거, 올바르지 않은 걸 보게 되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서 한 대 꽉 쥐어박아야 성질이 풀리는 언니.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두 눈을 치켜뜨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언니. 그게 언니 성격이래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 이거잖아, 이거. 이 정의 카드랑 이 검기사 카드. 아시겠어요? 그럼 옆에 있는 이 펜타클 기사 카드는 뭘까? 이건 조금 얘기하기가 그런데 몰라, 그냥 얘기할게요. 언니가 방금 약한 사람 괴롭히는 못된 놈을 혼내주겠다고 먼지 날리게 막 달려가서 언니가 한 방 날렸잖아. 근데 그게 상대방이 전치 3주가 나왔대. 어떡하냐, 전치 3주래. 유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펜타클 기사 카드예요. 일단 성질이 나서 일을 확 저지르고 이겼거든. 근데 집에 와서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봐. 이러면서 고민에 쌓이는 거지. 전치 3주 진단서를 다시 펼쳐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위조된 게 아닐까 하면서 다시 들여다보고, 혹시나 해서 네이버 지식인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로 살짝 건드린 것 뿐이거든요. 근데 제 솜털 같은 발길질에 상대방이 전치 3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제가 병원비를 어느 정도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저 교도소에 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무서워요.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유유. 이런 글을 올리면서 자책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혼자서 그러는 거야. 미쳤어, 미쳤어. 좀만 참을걸. 내가 왜 그랬던 거지. 어떡해, 머리 아파. 그러면서 아웅, 아웅 거리고 있는 바로 그때 갑자기 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휴대폰 벨이 울리는 거야. 이 노래는요. 제 휴대폰 벨소리입니다. 랄랄랄라.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전화를 언니가 받아보니까 아까 언니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지. 언니, 아까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사람들이 전부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언니가 나서서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워서요, 언니. 오늘 일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언니. 으앙, 으앙. 그러고 전화 끊었어. 그 순간 언니는 소파 위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외치는 거지. 삐를 받은 거예요. 주먹진 손을 높이 쳐들면서 그래,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내고 사람 났냐. 돈은 또 벌면 돼. 난 이런 사람이라고. 이번 100마리 화이팅!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언니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도 챙길 줄 아는 사람이고 마인드가 참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이런 모습으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고. 이런 언니들은 사실은 뭐냐면 식사비도 자기가 먼저 내. 식사하고 나서 돈 낼 때 그 쭈뼛쭈뼛 하는 모습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기분 좋게 먼저 내긴 하는데
너무 혼자서만 다 낼 때는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어. 그래서 집에 와서는 어떤 때에는 후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그죠? 후회 좀 하면 어때? 인간은 원래 후회하면서 크는 동물이야. 그러니까 후회도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은 거야. 언니 후배가 고맙다잖아. 감동했다잖아. 사랑한다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겠음?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주변에 있는 동성들은 언니 그런 화통함, 어떤 판사의 뒤통수를 후려 갈길 줄 아는 이 시원하고 칼칼한 정의의식, 그게 좋다는 거지. 알겠어요, 언니? 그러면 된 거지 뭐.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사적인 이득이 없어도 약한 사람이나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어떤 가여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언니가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언니 어떤 청구서라든지 후폭풍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 편하게 주무세요. 돈은요, 들어올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게 돼 있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언니 행동이 옳다는 걸 안다잖아요. 언니 같은 사람은 동네 슈퍼가 아니고 동네 슈퍼맨 같은 사람이야. 멋있는 언니인 거지. 아셨어요, 언니? 자, 그럼 동성들이 언니에게 부럽다고 느끼는 점은 뭘지 한번 보겠어요. 자, 볼까? 이거다. 자, 한번 들어봐. 우선 첫 번째 카드로 전차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전차 카드거든요. 이건 언니가 말이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같다는 거고요. 그게 동성들 눈에 부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목표가 확실하고 인생을 똑부러지고 시원시원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대. 그리고 그런 게 부럽대요. 근데 이런 배열에서 이런 카드가 나오게 되면요. 이건 남들이 보기에 언니가 당차게 보이고 강단이 있어 보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니는 아마 동성들 눈에 외모로 시선을 끌어당긴다기보다는 행동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어당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차 카드는요.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보다는 자기 것만 추구하는 어떤 그런 타입에서 나오는 카드인데 이 카드에서는요 그게 아니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환한 보이세요? 여기 환하게 비춰주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는 동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 오, 완전 킹 카드가 나왔어. 이건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부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도 좋아 보이고 약속한 것은 가능한 한 지켜보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도 좋고 마음이 관대하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모습도 좋은가 봐요. 근데 사실은요. 이 카드가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음의 크기가 조금 남달라요. 그러니까 통도 크고 마음 씀씀이도 좀 푸근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아이들에게도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완즈 킹 카드는 아이들에 대한 친화성이 있는 카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킹이니까 완즈니까 불같은 기질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데도 어린애들이나 아기들 앞에서는 그 사자와 같은 불기둥이 어느 사이인가 따스한 모닥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이 완즈 킹 캐릭 주변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모여들게 되고 완즈 킹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전에 내려놓았던 이 활과 화살을 다시 집어들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당겨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지켜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좋죠. 그죠? 이 카드가. 자, 세 번째는 보자. 세 번째는 되게 도도해 보인다. 그죠? 엄청나게 도도해 보여. 이게 펜타클 퀸이 나왔어요. 이건 동성들이 보기에 언니가 뭔가 있어 보이고 부유하게 보이고 여유도 있어 보여서 언니와 함께 있으면 커다란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원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모두들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평범해 보이거든. 근데 언니는 안 그렇대. 이렇게 귀티나게 보이고 돋보인대요. 그래서 어쩐지 아무나 하고 놀지 않을 것 같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니 친구가 되고 싶으면 뭔가 특별한 입장 티켓이라도 필요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근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해 보이지 않는 어떤 언니 나름대로의 이렇게 아우라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동성들의 눈에는 그런 게 부럽다는 거예요. 게다가 언니와 실제로 친해지게 되면 동성들은 언니가 어쩐지 자기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것 같고요. 인간 관계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막 늘 공평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언니를 대할 때면 뭔가 푸근하고 편안해진다는 거야. 언니가 참 좋은 사람이네.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대하면서 잠들어도 되겠어. 충분히 그럴 자격이 돼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멋진 선물을 언니한테 가져다 줄 거야. 아시겠어요, 언니? 자, 그렇다면 동성들이 언니에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 보고 싶다고? 봐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왔네. 이건 말이야. 언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언니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그게 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카드 보세요. 언니는 언니만의 어떤 무리가 있고 언니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 다가가려고 했을 때 언니가 그럴 것 같다는 거지. 됐어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도 돼요. 지금 있는 사람들만으로 충분해요. 아시겠어요?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입구에서 떡하니 막아서고 있으니까 말을 걸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뭔가 어색하고 또 거절당할까 싶어서 겁도 나고 그래서 언니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고 싶어도 아예 접근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니까 언니가 조금 먼저 문을 열어주세요. 나 그렇게 깐깐한 사람 아니야. 괜찮으니까 어서 들어와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웃어주세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서운한 카드 보겠어요. 자, 두 번째 서운한 카드에 이런 행민 카드가 나왔어. 언니, 이 카드 보자마자 이런 생각 들지 않아? 행맨이네. 매달린 남자잖아. 나를 매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야, 언니. 언니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동성들이 언니를 왜 매달고 싶어 하겠냐고. 아니다. 그쵸?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매달고 싶기도 할 것 같긴 하다. 그쵸? 농담이고요. 이건 뭐냐면요. 아주 드문 경우에 나오는 카드 배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언니가 성격이 조금 급하다 보니까 가끔씩 사람의 마음을 넘겨짚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상대방은 마음이 좀 많이 속상하고 서운하다는 거지. 아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그게 오해라면 서로 풀고 화해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리 서운하다고 그러는 거요? 아니요. 그건 언니 성향이고요. 거기다가 이 카드가 지금 아까 금방 본 거 뭐야? 이 지금 보니까 지금 요 뒤에 나왔잖아. 이 펜타클 10번 카드 다음에 나왔잖아요. 이건요. 오해를 받은 사람이 단순히 속상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 무리 속에 끼고 싶고 언니에게 다가가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괜한 오해만 사게 되어서 상처받게 된 동성이 언니 주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는요. 의미 없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언니로 인해서 속상하고 서운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살펴보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탐정처럼 야, 네가 서운한 사람이니? 너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었어?
물어볼 때 대답 안 하고 뒤에 가서 서운한 척하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오늘 안으로 서운했던 놈들 나한테 자진 신고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탐문하듯이 조사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괜히 열내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언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언니를 좋아하는 동성이기 때문에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요. 속상하다고 털어놓으면 속상한 마음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속상하게 만들었다는 그 원인을 확 붙잡고 그 원인이 옳고 그르냐를 또 따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은요, 더 속상해지는 거지. 상대가 속상하다 그러면 그래, 그랬구나. 내가 위로해 줄게. 마음 풀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가 속상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더 속상해야 돼. 근데 내가 널 봐서 참아주는 거라고 알아?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서로가 힘들어져요. 태어날 때 10달 뒤에 태어나겠다고 예고라도 주잖아요. 죽을 때는요 예고편이 없어요. 진짜 죽여도 될 이유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서로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오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살아요. 속상하다면 그냥 속상하다는 마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가 속상했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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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카드 볼게. 그러면 세 번째 카드야. 세 번째 카드. 속상하다가 죽어버렸나? 이거 왜 13번 죽음 카드가 나왔냐? 그래서 날 죽이지 못해서 서운하다는 건가? 도대체 이 카드가 왜 나온겨?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가끔씩 언니가 보여주는 모습 중에 중간이라는 게 없는 그런 때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탄생 아니면 죽음, 모든 것을 원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중간이라는 어떤 선택지를 아예 남겨놓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가끔씩은 어떤 주변의 동성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카드가 나오면요. 극단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 극단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언니가 상대방에게 묻는 거야. 야, 오늘 점심으로 빵 먹을래? 아니면 밥 먹을래? 근데 상대방은 딱히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별로 배고프지 않은데 그 순간 언니가 갑자기 확 치미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거지. 야,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너한테 빵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밥을 먹을 것인지 그걸 물어본 거지. 네가 배고픈지 그딴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넌 어떻게 질문의 핵심도 모르냐? 이럴 때는요. 언니가 일단 스톱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지금 내 스트레스 수치가 한계를 넘어서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요.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언니가 나한테 묻는 거지. 야, 뭐 아니면 도, 빵 아니면 밥. 묻는 말이만 대답해.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빨랑 대답하라고. 그럴 때 나는 이럴 거예요. 안 알려줄 거야.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자, 마지막으로 동성들이 언니에게 바라는 점이 뭘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완전 7번이 나왔네. 이건요.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는 카드예요. 누구 보호자? 다른 사람들? 아니야, 언니.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보호는 언니가 질릴 만큼 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질릴 만큼 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언니 보호자, 언니 자신의 보호자도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카드예요. 가끔씩은 언니 자신도 좀 생각해주고 언니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여 보래요. 그러니까 언니 자신에게도 힘이 되어주래요. 그게 이 카드가 언니에게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즐겁고 행복해야 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니를 위해서 하트를 만들어 줄게요. 힘내라는 하트. 자, 사랑을 전해주라는 하트.
하트, 하트. 자, 이번 100마리 씨를 선택하시는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즐기셨다면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늘 자신감 있고 호기심 충만한 시선으로 매일매일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번 카드 초록 모자 2마리씩을 선택하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리딩이에요. 손 귀엽죠, 그죠? 하하하. 이렇게 놓고요. 아, 일단 성향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컵 시종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다른 동성들이 언니를 바라볼 때 컵 시종 카드의 성향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타로 보러 가면 난 항상 완즈 캐릭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이런 언니들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막 신경질 내요. 그게 아니에요 언니.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는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상대가 이성이냐 동성이냐에 따라서 언니 모습은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눈에는 컵 성향으로 보이는데 동성의 눈에는 어떤 검 성향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다르게 보는 건데? 그건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어떤 분이 이성과 식사를 할 때요, 이미지를 관리한다고 밥을 조금씩 남기면서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이래 놓고서는 동성과 식사할 때는 밥 알갱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싹 다 드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자기 모습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상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볼 때는요, 원래는 사실 이렇게 사람의 성향 자체를 진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200가지가 넘는 어떤 그 성향의 범주 안에서 살펴보거든요. 지금 이건 제너럴 리딩이니까 지금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동성들의 눈에는 언니 모습이요 대체적으로 컵 성향으로 보인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여운 카드예요. 가만히 있어도 귀여움이 묻어나오고 말을 시키면 가만히 앉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잘 들어줄 것 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언니가 애교도 있고 뭔가 인간관계에서 표현력도 좋아. 사람들에게 호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거든. 특히 이런 타입의 언니들은요, 외모도 외모지만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좀, 좀 그렇나? 다시 해볼까? 어머, 안녕하세요. 이런 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귀여움 덩어리인 언니들이 많고요. 어디에 가더라도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컵 시동 카드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언니를 만났을 때 동성들이 느끼는 첫 인상도 과연 귀여움 덩어리일까? 한번 볼까요, 언니? 자, 떨고 있어요, 언니? 떨지 마라, 언니.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저런 검 4번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카드 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를 보겠어요. 자, 다 펴놓고 보자.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카드 보면요, 지금 검 4번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요, 언니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조금 움츠려드는 성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동성들이 그러는데 언니 첫 인상은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심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
음, 원래 사람이 말이죠. 지나치게 예의를 다해서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다 보면 주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가정교육 같은 어떤 성장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운을 타고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언니 성격은 동성들 눈에는 배려심이 많고 여성스러운 면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언니를 처음 보게 되는 어떤 동성들의 눈에는 언니가 너무 조심스럽게 보이거나 혹은 남들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카드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외부 세계나 외부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1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도 이 카드가 떠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의 어떤 세계 안에서 외부와 벽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이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뭐랄까 3번 언니들 중에는 내성적인 성향이 짙은 언니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게 마치 이런 거야.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소라나 고동처럼 딱딱한 껍데기 안에 자기를 감추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그 이유가 무관심 때문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든 아니면 자라온 성장 환경 때문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3번 언니들의 첫 인상은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게 보니까 마법사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게 진짜 반전인 거야. 이게 뭐냐면요.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였던 언니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게 뭔가 주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어떨 때는 할 건 다 하고 있다는 어떤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조용히 얌전하게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시간도 채 안 되어서 이 언니는 뭔가 상황 판단력과 흡수력이 남다르게 빠른 언니잖아.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장의 카드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검 4번 카드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시켜도 잘 안 할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딱히 표정 변화가 그러니까 언니의 표정 변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이것 좀 나중에 같이 좀 하자. 금방 돌아올게 하고 언니한테 말하고 나가잖아. 근데 그때도 언니는 대답이 없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다 해놓은 거야. 야, 이거 지금 네가 다 해놓은 거야? 아니, 이걸 혼자서 어떻게 했대? 상대방이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언니가 딱 이런 자세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별것도 아니던데 뭐 그런다는 거지. 그럼 이 마지막 카드는 이 펜타클 시종 카드는요. 뭐냐 말이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이제 됐지요. 됐으면 이제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안 그래요? 계산 이러면서 계산기를 꺼내드는 모습. 그게 동성들이 언니한테 느끼게 되는 첫 인상이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동성들 눈에는 언니 첫 인상이 뭔가 공주처럼 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여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살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게다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뭔가 그냥 속으로만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으면서 말을 꺼내지도 못할 것 같이 곱게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 따질 건 정확하게 따질 줄 알고 의외의 일도 야무지게 해나가는 그런 언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더욱더 놀라는 것은 뭐냐면 언니가 챙겨야 될 건 알아서서 잘 챙길 줄 아는 똑부러진 사람이더라 그 얘기지. 자, 그렇다면 지내고 보니 서서히 드러나는 언니 성격은 과연 어떨까?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카드예요. 첫 번째 카드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거 지금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원래 이 카드가요. 고난의 카드, 역경의 카드라고 불려지는 카드인데요. 이건 동성들이 언니는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더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곱게 자란 것처럼 보여서 누가 언니 보고 뭐라고 야단을 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울어버릴 것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들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나? 나를 완전히 물러보고 쟤 뭐 하자는 거야? 이것들을 그냥 콱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찍은 게 이 모습이에요. 마치 이 폼 좀 봐. 지금 보여요 지금? 이게 지금 딱 자세 봐.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욕보이고 나를 꺾으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 고귀함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말이지 니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귀한 신분이니라. 이러면서 갑자기 여기 있잖아 이거 커다란 검은 날개를 쫙 펼칠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요. 검은 날개를 활짝 펼치는 순간 언니를 괴롭히고 언니에게 고통을 준 그 나쁜 잡것들이 모두 다 땅에 코를 탁 박고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언니. 이럴 것 같아. 그치? 남들이 언니 겉모습만 보고 쟤는 노란 병아리야. 그렇게 얕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얘기냐. 언니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게 된다는 거예요. 적들이 눈치채는 언니의 성향, 그건 바로 당당함, 그거라고. 그게 진짜인 거지. 저는요, 솔직히 고종과 고종 와이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왕과 왕비로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가질 만한 그런 부부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냥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말이래. 근데 그래도 그 대사가 참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 나는 조선의 국모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좀 당당해 보여. 자, 두 번째 언니 성격으로 보자. 두 번째 언니 성격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왔냐면 완전 시종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언니가 말이지 늘 놀기만 하고 외모 꾸미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타일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자기 할 일도 꼭꼭 챙겨서 잘 해나가고 호기심과 에너지도 왕성해. 늘 멋지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야. 털털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야망과 꿈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언니들은 보통 4차원적인 매력이 있거든. 호기심을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재창조해 나가는 아이디어와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도 좀 있고 주변에서 남들이 어떤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물에서도 그 특유의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물의 가치를 쭉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미적인 감각이 특별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동성들이 보기에도 다채로운 빛깔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게 동성들의 눈에는 멋지게 보이는가 봐. 멋지게 보인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가 나냐? 자, 세 번째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자기 PR도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늘 바쁜 일과로 하루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카드인데요. 내향적일 거라고, 그러니까 내성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외향적이고, 그러니까 기운이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원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갈 때는 전차처럼 온 힘을 다 집중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열정이 있는 언니란 얘기지. 근데 이거 봐. 지금 달을 머리에 이고 있어. 이건 언니가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남다른 직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교감 능력을 아주 쨍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거기다 이거 보라고. 이거 지금 보여요? 좀 시커멓게 나왔는데 전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전차보다 빠른 나르는 양탄자에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나르는 양탄자. 알라딘에 나오는 거. 근데 이건 뭐냐면 꿈을 찾게 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언니가 빨리 그 꿈에, 즉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3번 언니들이 이런 잠재 능력을 주위에 있는 동성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지. 아, 언니는 특별한 영적 에너지도 좀 있어. 자, 그러면 동성들이 언니한테서 느낀 부러운 점은 뭘까 한번 볼게요. 아우, 예쁘게 나왔다. 그죠? 예쁘게 나온 데다가 컵 9번 카드야. 이건 언니가 늘 여유롭고 편안하게 느껴진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도 물 흐르듯이 잘 해나가는 것 같고요. 갈등이 있다 해도 잘 헤쳐나가고 잘 극복해 나갈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건 아마도 언니가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의사를 표현하라고 할 때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어떤 호의적인 매너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때도 그러니까 싫다는 티를 내지 않고 이해심과 어떤 밝은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동성들의 눈에는 부러워 보이는 거지. 근데 원래 이 카드가요,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사실은 친절하면서도 주제 넘게 나서지 않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인간관계의 적정선을 잘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다 보면 사실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또는 친구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언니는 그런 선을 잘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동성들이 부러워하는 언니 장점인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평소에는 누가 언니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노란 병아리인 거야. 그래서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거든. 근데 뭣도 잘 모르는 누구가 언니의 그 귀여운 노란 머리털을 탁 건드리면서 하나 뽑잖아요. 그 순간 검은 독수리가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언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 보니까 검 6번 카드가 지금 나왔어. 이건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모습이 동성들 눈에는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는 반대야. 왜냐고? 난 네가 싫으니까. 앞으로 싫어하는 인간이 제안하는 안건은 나는 무조건 반대하고 말 거다. 야거르지롱. 이런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는 친하더라도 사실 개인 감정에 묶여있지 않는 어떤 동료들과 일을 하게 된다면요. 언니 특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어떤 편안한 업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동성들의 시선에서는 그런 능력 발휘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언니들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그런 거 관련된 어떤 방송, 뭐 출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카드 볼게요. 세 번째 카드 나왔어. 세 번째 지금 컵 5번 카드가 나왔다. 컵 5번 카드예요. 이건요, 동성들은요, 언니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성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언니에게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게 언니가 뭔가 적극적으로 이성들에게 어필하려고 한다든가 언니의 겉모습이나 외모에서 어떤 특유의 매력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언니와 알고 지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성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는 거야. 이거 봐. 지금 보이세요? 이게 좁은 바위거든. 이 좁은 바위 위에서 이 아름다운 인어가 앉아 있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해. 그런데도 이 인어는 인어로서의 품위를 내던져 버리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댄다든가 난리 탱구리를 쳐대면서 구조 요청 SOS 이러질 않는다고. 그 왜 그럴까? 그건요. 구조해줄 배가요. 이렇게 다가올 거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시선을 끄는 아우라가 자기 자신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이 깜찍한 병아리가 누군지 알겠어요? 바로 언니. 언니라는 거야. 동성들은 이런 깜찍성이 부럽게 느껴진다는 거지. 알겠어요, 언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지, 그치? 안타깝게 느껴지는 점, 그걸 보겠어. 자, 봐, 안타깝다고 하니까 빨갛게 나왔잖아. 자,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럼 다 볼까? 그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쭉 보고, 자, 두 번째 카드, 절망적이군요, 그죠? 세 번째 카드, 네네. 이야, 무시무시한 카드 연속이다, 그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정의 카드. 자, 두 번째는 검 3번 카드가 나왔어. 이건요, 이런 뜻이에요. 인간관계가 원래 어느 정도 구속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 싫어서인지 동성들의 눈에는 언니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마음이 그다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늘 어떤 때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저울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 근데 저울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비교하고 차별하기 위한 저울질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양쪽 어디에도 기우는 일 없이 공평하게 대하려고 저울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요, 아무래도 언니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게 상대 동성의 입장에서는 언니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붕 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니들은 말이죠. 성질 급한 언니들한테 걸리게 되면 진짜 복장이 터지는 거지. 야,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내가 옳다는 거야, 얘가 옳다는 거야. 입장을 좀 분명히 해보라고. 그러니까요, 제 말은요, 언니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 언니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니까, 진짜 누구 말이 맞냐고! 그게요. 근데 언니들, 여기서 자꾸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시는 게 어때요? 비둘기 구이를 드시면서 평화도 좀 생각하시고, 이 소리는 어느 늦 여름날 컵 시종 언니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제 성질을 못 이기고 쓰러지는 두 언니들이 내는 마지막 절규 소리입니다. 까마귀 소리 같다, 그죠?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저기 보면 동성들의 눈에는 이 마지막 카드요. 언니가 어떨 때에는 이 카드 보면 언니가 뭐랄까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일,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창작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씩 보인다. 그게 이 카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도대체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속을 알아서 뭘 어쩌겠다고 그러는 거지? 속이 어차피 뻔한 거 아니에요? 내장 기관밖에 더 있겠어. 그치? 설마 너는 12지장, 대장, 소장 그렇게 들어가 있고 나는 막창 그렇게 들어가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굳이 뭘 알아보겠다고 그러는 건지 원. 근데 어쨌든 동성들은요 가끔씩 언니가 이렇게 보면 같이 있어도 몸만 있고 생각은 다른 곳에 날아가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니가 기계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즉 언니가 말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답은 잘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대답이 영혼이 없는 자동 대화야.
생각이 다른 데가 있을 때 그래서 동성의 어떤 얘기에 집중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동성들이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게 이 카드예요. 사실 이런 건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언니를 이해해주는 착한 동성들은 아 언니가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기다려 주겠지만 나쁜 동성의 눈에는요 아니 이것이 지금 내 얘기를 씹는 거야 뭐야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절대로 남의 말을 씹거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터무니없는 말은 씹어도 돼. 쫙쫙 씹어버려.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지. 안 그래요, 언니? 어쨌든 그런 점이 좀 있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바라는 점이 있지 뭘까? 무서운 카드 나왔다. 그죠? 무서워, 그죠? 펜타클 에이스 카드인데 막 피가 흘러. 이게 뭔 줄 알아? 동성들이 언니한테 바라는 점이래. 내가 읽어줄게요. 지금 얘가 그러는 거야. 한 곳에 뿌리를 내리자 언니. 공평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는 이럴 것 같아. 우리 편이 누구야? 누군지 알아야 편을 들어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님? 아니에요 언니. 몰라도 편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모두의 친구는 어느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모두의 마음에 들려고 하다가는 어느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게 언니 딴에는 생각을 하고 행했던 행동이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꼭 편을 갈라갖고 네 편, 내 편 그렇게 그러고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걸어 나가는 인생길이 좀 더 따스해지려면 가끔씩은요 내 편도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가 어떤 범죄라든지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니 편이 필요할 때 언니가 누구한테 맞아서 이런 얼굴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언니 편이 눈썹을 날리면서 달려와 주게 될 거니까. 알았어요 언니? 내가 화이팅 해줄게. 잘 해보는 거예요. 화이팅! 자, 3번 두마리님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자,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셨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늘 웃으시면서 대범하게 걸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신나고 즐거운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톡톡타로의 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번 카드 핑크 모자 반마디 씨를 선택하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카드 리딩입니다. 귀엽죠? 이거 봐. 먼저 동성이 바라볼 때 언니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 알아보는 카드인데요. 지금 완즈 퀸에 가깝다고 나왔어요. 아닌데 나는 늘 검 캐릭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완주 퀸이면 완주 퀸이지 가깝다는 건 또 뭐예요? 그건요 언니 이런 거야. 똑같은 지렁이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으아 징그러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래요. 엄마야 귀여워 꼬물꼬물 미니뱀 같네 이러거든요.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이 보는 언니 모습과 동성이 보는 언니 모습은 다르다는 거지. 원래 정식으로 타로 상담을 하게 되면요. 사람의 성향을 알아볼 때 그 기준이 거의 200가지가 넘는 범주 안에서 알아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건 제너럴 리딩이니까 크게 4가지로 나눈 거고요. 아니 그럼 지금 하는 건 엉터리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큰 줄기는 비슷하니까요. 즉, 대면 상담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1대1 상담. 이 언니가 자동차야? 그럼 자동차 중에서 뭔데? 스포츠카? 그렇구나. 그렇다면 스포츠카 중에서도 또 뭐지? 페라리냐? 아우디냐? 아니면 에스턴 마틴?
이런 것까지 알아보지만요. 제너럴 리딩이 될 때는요. 비행기냐, 배냐, 아니면 자동차냐,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동성이 바라볼 때 언니는요. 지금 완즈 퀸의 성향에 가깝다고 나왔거든요. 기운이나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것 같다, 그 얘긴데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언니들 중에서는 말이에요. 종종 뜻밖의 캐릭터가 나오거든. 밖에서는 엄청 활달해 보이고, 그러니까 활발해 보이고,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언니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혼자서 이렇게 컵라면에 물을 싹 부어놓고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면서 쓸쓸히 앉아있는 언니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 동성들은 그런 사실을 몰라. 왜냐고요? 집까지 쫓아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냥 늘 에너지 넘치는 언니의 그런 사회생활 모습만 봤으니까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이거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은 동성들이 바라보는 언니 모습이니까 그 부분에만 한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첫 인상 카드, 즉 동성이 바라보는 언니 첫 인상은 어떤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 자, 이렇게 보자. 이 지금 첫 번째 카드로 지금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들이 언니를 처음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저 언니 진짜 적극적인 성격이겠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부 강하게 생겼어. 와, 뭔가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겠는걸? 야, 정말 일 잘하게 생겼다. 부럽다, 유유. 좋게 말하면 이런 거고요. 약간 삐뚤어진 성격의 악마 같은 동성들이 언니를 보게 되면 말이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진짜 나대게 생겼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생겼잖아. 어쩐지 얼핏 봐도 인싸가 되려는 내재된 욕망이 슬금슬금 느껴져. 이야, 이건 진짜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 일단 지켜봐야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 카드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지. 근데 내용은 비슷하거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차이지. 그게 동성들이 보는 언니의 첫인상인 거예요. 어때, 언니? 천사 같은 동성과 악마 같은 동성의 얘기를 동시에 같이 들으니까 조금 이상해요? 화나지 마세요. 원래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세상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냅두는 거야. 그래도 좀 긍정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언니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조금 삐뚤어진 생각인 게 문제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나를 생각해주는 또 다른 마음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카드 볼게요. 다음 카드 보니까 뿅. 이거는 지금 펜타클 5번 카드거든요. 이게 지금 요거는 천사 같은 동성이 바라보는 언니 첫 인상 카드로 지금 나왔는데, 언니가 이건 뭐냐면 언니가 실제로 힘든 일이 생겨도 묵묵히 끈질기게 분투를 해가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나가려는 멋진 기질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내성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나서서 말도 좀 걸어주고 그 사람이 주변 분위기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니가 의리 있고 활동적이며 밝아 보이는, 그러니까 황금빛 햇살 같은 언니란 얘기야. 주변 사람도 잘 챙기고 가는 예쁜 언니.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마 같은 동성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알고 싶지 않니? 흠, 알 수가 없어. 왜? 애가 싸가지가 바가지라서 내가 쫓아버렸거든. 어디 도망갔어요. 그래서 몰라. 걔 잡아와야 돼. 근데 안 잡아올 거야. 지금 밖에서 막 놀고 있을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 볼게요. 세 번째 카드 보니까 이건 지금 검 6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도 언니만큼은 정신적인 어떤 결속력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을 언니가 잘 다독여서 무사히 헤쳐나가게 만들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야. 누구 눈에? 동성의 눈에. 언니 이런 첫인상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 이 사람은 조금 힘든 상황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상황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언니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믿는 바에 따라서 중심을 이렇게 꽉 잘 잡고 잘 나아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내고 보니 서서히 드러나는 언니 성격은 뭘까? 궁금하시죠? 자, 보기로 하는데, 자, 이렇게 했다. 아, 지금이 새벽 3시거든요. 내가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계속 리딩을 하다 보니까, 아, 뭐랄까, 배도 조금 고프고, 조금 지루하기도 한 것 같고. 4번 언니들, 제가요, 리딩 방식을 좀 바꿔볼까? 그렇잖아.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재미없지 않아요, 언니? 지금부터 우리는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카드 리딩을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아, 이제 사회자가 나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번에 4번 언니랑 함께 지내오신 세 분의 동성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이 언니의 성격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주세요. 각자 소개부터 하신 다음에 이 4번 언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컵 3번 카드가 나온 거지. 컵 3번이니까 얘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겠다. 네, 저는요. 또사리 사발면에 사는 김모씨라고 합니다. 4번 언니씨의 베프, 즉 절친이죠. 저는요. 오늘 4번 언니씨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컵 3번 카드를 들고 나와 봤는데요. 언니씨는요. 동성 친구들이나 동성인 직장 동료, 뭐 동성 이웃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뭐랄까 감정평가사? 아니야. 그보다는 보석 감정사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뭐 그런 사람이에요. 보석 감정사요? 네. 병아리 감별사가 아니라 보석 감정사라고? 그 말씀이죠? 아이, 뭐래 이 양반. 미친 거 아님? 지금 우리 보고 다 병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똑바로 하세요. 언니 씨랑 우리는 모두 보석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근데 어디까지 했더라? 까먹었네. 어쨌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성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고 동성 친구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친구. 근데 언니 씨는 안 그래요. 동성과의 약속도 동성과의 만남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참다운 병아리 감별사가 아니고 보석 감정사 같은 예쁜 사람이죠. 분위기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내성적인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뭐랄까, 사고방식이 남들하고는 달라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요. 그 사람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이끌어내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진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아주 속 깊은 사람이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폭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뭔가 늘 어디선가 분위기를 좋은 방향, 즐거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분위기 메이커라고나 할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젖은 빨랫감처럼 축 늘어져 있을 때에도
봄날 같은 활기를 살살살 넣어주는 사람이 4번 언니시란 얘기지. 그래서 저희 동성들은요, 언제나 늘 건조기에서 방금 나온 뽀송뽀송한 기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언니 씨는요, 모임 같은 데서는 최고의 친구, 활기 넘치는 기분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호호호호. 두 번째 카드 보자. 두 번째 카드. 짠! 두 번째 카드는 검퀸 카드가 나왔어. 검퀸이니까 검이잖아. 칼이다, 그쵸? 그럼 퀸이가 여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칼칼면 여왕리에 사는 유모씨라고 4번 언니씨 선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언니씨는요, 일단 무엇보다도 똑똑해요. 뭘 하고 있을 때나 일 처리 과정을 보게 되면요, 생각이요, 상당히 정확하고 올바르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뭔가 필요할 때 이분이 빠르게 내리는 판단력과 결정을 보고 있으면요, 나 같은 선배들도 속으로 아니 일을 할 수가 흠칫 또 흠칫 이렇게 놀랄 때가 많다니까요. 거기다가 요즘 후배들 보면요, 공사 구분을 한답시고 오히려 자기 것만 챙겨가는 생각 없는 애들이 제법 많잖아요. 하지만 언니 씨는요,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해 줄 아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걸어 다니는 AI라고나 할까? 언니 씨라는 모습을 보면 아우 진짜 반한다니까. 후배들이 저질러 놓은 일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일종의 뭔가 최첨단 로봇 같은 어떤 정제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세련된, 아주 세련된 깔끔 그 자체. 그리고요, 정확한 일처리. 저는요, 언니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답니다. 언니 씨 사랑해요. 자, 세 번째 카드 보자. 세 번째. 세 번째 별 카드가 나왔어. 별 카드네, 그쵸? 17번. 대단하다, 그쵸? 이건 별 카드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별이 지금 스타잖아. 안녕하세요. 저는요, 스타면 별볼리에 사는 이모시라고 해요. 4번 언니씨 후배인데요. 언니는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스타로 통해요. 언니는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줘요. 그런 선배들 있잖아. 이성이 뭘 부탁하면 간도 빼주고 심장도 빼주고 온갖 신체 장기를 다 꺼내서 빼주는 그런 사람들요. 근데 동성이 부탁하면 찡그린 얼굴 플러스 짜증 섞인 말투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아니 지금까지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앙앙 하고 앙앙거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언니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똑같이 대해줘요. 그게 정말 멋져요. 그리고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 1차원적이라면 언니는요, 뭐랄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뭐였지? 4차원은 아니고 4차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맞다. 그거 입체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분, 그런 분이시거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딱 포착해서 알려주시는 거 보고 있으면 대박, 소름.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지? 정말 소름이거든요. 언니는요, 진짜 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학교 다닐 때에도 인기가 많았을 거야. 특히 동성들 사이에서는 인기 짱이었을 거예요. 4번 언니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인터뷰 끝났다. 자, 중간 광고 나갑니다. 랄라랄랄랄랄라. 참. 밤이라서 별걸 다 해, 그죠? 근데 언니 대단하다. 언니는요, 동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속에서 존재감이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라잖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왜 반짝이는 걸까? 그건 언니가요,
동성들 사이에서 시선을 모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혹은 언니 주변의 동성들에게 언니가 그만큼 마음을 알아주고 가치를 알아주기 때문인 거겠지. 가치를 알아주고 소중히 대해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힘도 되어주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언니의 존재를 이렇게 별처럼 소중히 대하는 거거든. 아, 언니 참 좋은 사람이네. 자, 그렇다면 동성들이 언니에게서 느꼈던 점 중에서 그냥 딱히가 아니다, 특히 부럽다고 생각했던 점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카드를 뽑아봤어요. 부러웠던 점인데 9번 카드가 나왔어. 이거 왜 이럴까 이러면서 또 놀래라. 그쵸? 놀라지 마, 언니. 이거는요, 언니가 사람들한테 잘 해주고 고민도 다 들어주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느라고 스트레스가 만빵으로 쌓여서 집에 가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식은땀을 닦아내고 있는데, 이게 미안해요. 동성들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라는 거야. 헐. 이 잡것들이 아니, 잡것이 아니고 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격체들이 말이야. 시방 이 언니를 우습게 하는 건 뭐야? 이건 아니야.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 카드는 뭐냐면요, 언니가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멋진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하다는 거지.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상태면 스트레스 때문에 헉헉거리다가 아마 꼬꾸라졌을 거야. 근데 언니는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암벽에 딱 달라붙어갖고 산 정상까지 막 깊이 있고 올라간 다음에 풀떼기 하나라도 꼭 뜯어서 내려오고야 만다는 얘기 아니야. 대단한 거지. 아니 뭐 풀떼기가 뭐냐고. 풀떼기가 뭐냐고요? 언니야, 사람이 어떻게 맨날 멋진 꽃만 꺾어올 수가 있겠어. 가끔씩은 잎사귀도 뜯어오고 풀떼기도 뜯어오다 보면 그 속에서 보석 같은 이슬도 찾아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장신구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언니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카드가. 다른 사람들 봐. 암벽만 보고도 으악, 저길 어떻게 올라가요? 당신 미쳤어요? 제정신이냐고요? 이런다니까. 그래도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올라가면서 궁시렁대. 내 이쁜 다리 다 망가지겠네. 아이 짜증나. 네일 아트가 아니고 네일 아트 네일 아트 손톱 다 부러지겠다. 아이고.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떨어져서 도라에몽이 되는 거지. 손에 아무것도 쥐지도 못하고. 근데 언니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상황에서도 언니는 아는 거야. 이런 스트레스가 언니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두려움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멋있게 이겨내고 성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언니가 대단한 이거지, 사실은.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왔냐? 오, 펜타클 에이스네. 이건 말이죠, 동성들이 봤을 때 언니가 늘 도전해 볼 뭔가를 찾아내어서 새로 시작해 보는 도전 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럽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 도전 의식보다는 오히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뭔가 생각해내는 창조적인 능력 있잖아요. 동성들은 아마 그게 부러운 걸 거야. 도전 의식만 있으면 뭘 하겠어. 맨날 헛발질만 해대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언니는 안 그런다는 거야.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낸다는 거지. 아마 언니는 학교 다닐 때에도 축제 기간이나 무슨 교내 행사 혹은 콘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남들이 아마 생각해내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생각해내서 동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우,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우,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때문에 우리 팀이 1등하면 어쩌냐, 어우, 야.
이렇게 여우도 아닌 어우가 듬뿍 담긴 칭찬을 자주 들었을 거란 얘기지. 자, 다음 카드 볼까? 다음 카드 보겠어. 다음 카드. 검 2번 카드가 나왔네. 이거 무섭잖아. 그죠? 이건 말이죠. 언니가 언니 뒷담화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놨다가 어느 날 나를 한번 잡아서 이 무서운 쌍칼로 한꺼번에 몽땅 아작을 내는 그 화려한 솜씨가 부럽다는 거야. 어메이징한 언니의 쌍칼 솜씨. 쌍권총이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총 소지가 불법이니까. 어때? 그럴듯하지 언니? 근데 말이야, 방금 한 얘기는 뻥이야. 농담이라고요. 짜증내지 마. 잠이 와서 그런 거야. 오늘 커피도 못 마셨어. 이러면서 잠을 깨는 거지 뭐. 자, 지금부터 진짜 리딩을 전해주겠어요, 언니. 잘 들어요. 어디 가지 말고. 자, 시작한다. 동성들이 불어하는 언니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될 때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숙고해 보려는 그 진지한 태도와 무게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자루의 칼 있잖아. 이 칼들. 이 칼은 이런 카드 배열에서는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타로에서는요. 원래 칼이라는 게 생각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잖아. 이건 더 깊이 고민해 본다는 거고요. 이 눈 가리개 있잖아요. 이건요. 사사로운 감정을 차단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보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눈을 안 가리고 눈을 뜨고 있어봐 한번. 그럼 무리한 부탁과 뭔가 들어줘서는 안 되는 그런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거든. 언니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좀 들어주라. 다음에는 이런 부탁 절대 안 할 거거든. 요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타고 다니는 차도 세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차 우리 애기 있잖아. 우리 귀염둥이 벤츠 S클래스가 먼지로 하얗게 뒤덮여 있지 뭐야. 그거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져요 언니. 나 세차를 해야 돼. 세차비 준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언니? 이런 말종 같은 종족들이 들이대는 온갖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언니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눈을 가린 거라고. 그걸 본 동성들이 하나같이 그러는 거지. 언니 최고, 언니 멋짐, 언니를 국회로 이렇게 빠라빠라뻔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니들? 자, 그럼 안타깝게 느끼는 점을 한번 보자. 이거 안타깝게 느끼는 점. 자, 다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잠이 온다. 지금 있잖아. 신나고 들뜬 언니 마음을 지금부터 가라앉혀 주겠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욕 나오죠. 세상의 이치야. 부러운 점을 말해 주었으니까 안타까웠거나 서운했던 점도 들어줘야 공평한 거 아님? 그쵸? 사람은 말이죠. 성장을 하려면 알을 깨고 나올 때의 그 고통도 견디어내야 하는 법이거든. 자, 시작한다 언니. 자, 4번 언니에게 서운한 거 있으신 분? 자, 딱 3분만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뭐가 그리 서운하셨나요? 그러네. 근데 나와서 지금 펜타클 8번이 나왔잖아. 네, 저는요. 펜타클 8번 카드를 들고 나온 속상해입니다. 언니한테 서운했다는 거는요. 늘 공부하고 늘 노력하느라고 너무 혼자서만 바쁜 거예요. 언니랑 커피도 좀 마시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하는 동성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언니가요. 좀처럼 시간을 내주지 않고 늘 바쁜 거. 그게 서운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일에만 신경 쓰는 거. 그것도 좀 서운했어요. 근데요, 도대체 이 언니는 왜 혼자서만 그렇게 바쁜 걸까요? 왜 자꾸 일만 해요? 왜 자꾸 공부만 하는 건가요? 그걸 낸들 어떻게 알아요?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세요. 자, 두 번째 서운한 분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 두 번째 서운한 거. 10번 카드네. 그죠? 저는요, 컵 10번 카드를 들고 나온 서운해라고 합니다. 언니는요,
히틀러 같아요. 아, 그렇다고 히틀러처럼 나쁜 인간이란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제 말은요, 언니는요, 개인보다도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면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단체의 평화나 집단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 개인이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걸, 그러니까 타협할 줄 알아야 되는 걸 저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언니는요, 불평불만이 있어도 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언니도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왜 나만 참아야 되는 거냐고. 아, 그래서 언니한테 달려가서 물어보려고 했죠. 근데요, 언니가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된대. 어제는 가족 식사 모임이 있어서 가야 했고,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니는 무조건 가족 우선, 회사 우선, 집단 우선주의자예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너도 그냥 집에 빨리 들어가. 헛소리 하지 말고. 자, 다음 분이 아니고 다음 분. 네. 아, 이제 막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분 나왔습니다. 아, 다음 분. 다음 분 보니까 지금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 근데 언니들, 지금 이 전차 카드가 넘어가기 전에, 이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 이 카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배열에서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요,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언니가요, 예를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퇴근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맛있는 것을 사 먹는 어떤 고독한 미식가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빨리 나가서 혼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어쩌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언니를 맨날 붙잡는 동성들이 있는 거야. 야,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을래? 혹은 술 한잔 어때? 이러면서요. 그때 언니가 난처하지 않게 거절을 하려면 가족 행사 핑계라든지 가족 핑계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이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언니를 엄청나게 가정적인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지. 회식도 거절하고 가족만 챙기는 엄청나게 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건 언니가요, 진짜 가정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동성들이 바라보는 언니 모습이 가정적이라는 거지. 아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이 카드로. 이 카드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고, 자, 전체 카드가 나왔는데, 자, 네, 제 이름은 어떻게입니다. 저는요, 서운한 게 아니고요, 화딱지나고 속상해서 나왔어요. 4번 언니는 말이죠, 혼자만 잘 나가요. 그러니까 공부든 일이든 언제나 집중해서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은요, 동성들이 보기에도 물론 존경스럽기는 하죠. 근데요, 언니 혼자서만 잘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언니를 보고 있으면요, 괜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언니는 말이죠, 타인의 마음에 초라함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가끔씩은 넘어지기도 하고, 좀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야 인간미가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언니는요, 이건요, 전차도 아니에요. 그냥 드론이에요. 혼자서만 잘 날아다니는 드론이요. 그러니까, 언니는 동성들 눈에는 그야말로 성장하고 발전만 하고 있는 전차 같은 존재라고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언니를 보게 되면 조금 속상한 거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언니가 동성들 속상하라고 일부러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쵸? 원래 잘난 걸 어쩌란 말이오. 안 그렇소, 언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을 봅시다. 바라는 점. 바라는 점. 언니에게 바라는 점. 지금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요, 너무 많은 책임감을 안고서 살아가지 말래요. 대충대충을 용납하지 않는 어떤 빈틈없는 정신도 멋지긴 하지만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하고 말해주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느끼기에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언니한테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해서 자기 자리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저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도 실제로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은요, 자기 자신을 좀 풀어놓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전해달라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이게, 이 카드가 언니에게 전해주는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멋지고 존경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근도 좀 주고 커피도 좀 주고 케이크도 주고 응원도 해주세요. 그냥 격려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언니 자신을 안심시켜 주세요. 아셨죠? 제가 언니를 위해서 따뜻한 하트 보내줄게요. 자, 하트 이랬어요. 하트. 자, 4번 언니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셨다면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언니는 잘 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만 가지신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완벽해질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끝. 파이팅! 아셨죠? 자,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